안녕하세요. 투자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오늘은 효성화학 부도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효성화학이라는 회사는 화학업계에서 탑10 안에 드는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총 자산만 무려 3조 원 가까이 되고 매출만 연에 2.8조 원 정도의 규모를 내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인력들을 고용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주로 이제 플라스틱의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건축자재, 식품 포장재, 의류 안 쓰이는 데가 없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자본 잠식으로 부도 위기에 빠진 상태거든요. 자, 현재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대기업들마저도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효성화학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효성화학이 거래 정지가 된 게 좀 됐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손실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효성화학이 가진 돈을 다 까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거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실질적인 자기의 자본이 다 날아간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데까지 무려 13분기 연속으로 손실이 났고 실제로 실질적 파산 상태인 수준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그래서 회사를 굴리면 굴릴수록 회사 손해만 커지는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결국 주가가 90% 폭락했다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손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회사 안에 있는 잔고가 다 털려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 정지에다가 상패, 파산 위기까지 지금 회사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진짜로 이제 실제로 부도가 현실화되면 총체적 난국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 3조 원이 넘는 기업인데 3조 원 정도가 되는 기업이면은 이 기업이 부도됐을 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현재 이제 효성화학이 갖고 있는 부채 총계만 3.3조 원입니다. 그중에 매입 채무도 한 4천억 되죠. 그러니까 거래처에도 수천억 갚을 돈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효성화학이 이걸 못 갚고 부도가 돼버리면 거래처는 졸지에 수천억의 대금을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자산이 날아가 버리고 이게 내가 가진 돈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빚만 현재 3.3조 원인데 어쨌든 효성화학이 잘 굴러가야지 이 빚도 갚을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효성화학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3조 원의 피해를 각각 다 보는 겁니다. 은행이든 기업이 됐든 거래처가 됐든 어디가 됐든 3조 원이라는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누구한텐가는 가게 돼요. 그래서 은행이랑 거래처들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나 뭐 하청 이런 데 위주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조금 더 우리가 단순하게 보자면 효성화학이 있는 주요 이제 공장 단지가 울산, 청주, 구미, 안양 이렇게 있다라고 AI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쪽에 지금 이제 효성화학의 직원이 1200명이 있고 여기 하청업체나 뭐 협력업체, 거래처까지 다 하면은 정말 많은 직원들이 전국에서 효성화학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가 망해버려서 더 이상 출근할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쪽의 상권도 훨씬 더 안 좋아지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점심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점심 저녁밥 먹을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커피집이고 밥집이고 술집이고 뭐고 다 침체가 되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3조 원짜리 기업이 무너진다라는 건 단순히 이 기업의 직원이나 회사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직원이 직접 근로자가 1200명 정도 되는데 이 근로자들이 전부 실직자가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겠죠. 게다가 여기에 효성화학의 거래처와 하청 직원들도 이런 이제 효성화학의 붕괴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정말 직간접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효성화학의 주식이랑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효성화학 주가만 91%가 넘게 빠졌고 그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효성화학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이게 휴지 조각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채권 투자자들도 효성화학이 망해버리면은 단숨에 이제 손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정말 수만 명이 피해를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도 덩달아 손해를 보게 되고 사실 이미 지금도 손해가 막심하죠.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자나 이런 상권에 대한 피해자나 거래처나 협력업체 피해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 특히 거래처는 원재료 공급업체, 부품이랑 장비 공급업체 이런 것들을 물류하고 운송해주는 업체 그 다음에 효성화학에 관련된 건설이랑 엔지니어링 업체 이런 직간접적인 거래처들을 다 합치면 그들의 가족이랑 이 효성화학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다 고려해보면 효성화학이 하나 파산하는 것만으로도 수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효성화학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효성화학이 이렇게 어렵게 된 데는 사실 업황 자체가 불황이었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경제라디오 촬영한 거에서 이제 연매출 100억 정도 내시는 화학업체 대표님이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여기 댓글 보시면 또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여기 대표님은 수출 중심이어서 타격을 많이 안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선방한 거고 사실 대부분
화학업체가 마이너스 20에서 50% 정도 매출이 급감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는 사실 매출은 줄었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니까 손실이 굉장히 크게 누적이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폐업을 하니 많이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건설업체들도 보면 건설업체들이 1분기에만 1000개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근데 1000개 회사 정도가 폐업하고 중견기업이 9개 정도가 무너진 건설사보다 더 암울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화학업종도 굉장히 장난 아닌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등급이 석화, 그러니까 석유화학을 줄여서 석화라고 하거든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올해 상반기에 쭉 줄줄이 하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원래 좋은 등급이었던 좋은 기업의 등급이었던 회사가 등급이 나빠지게 되면은 그만큼 은행이나 투자자들을 통해서 돈을 땡길 수 있는 것들도 더 적어지게 돼요. 1000억을 땡길 수 있었던 게 500억밖에 안 되고, 원래 이자를 10%만 주면 됐었던 걸 15%, 20%를 줘서 돈을 땡겨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실 자금줄이 막히면은 동나는 게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자금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전쟁으로 치면 군사로 치면 이제 보급물자 같은 거거든요, 이 자금이. 근데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그렇게 중요한 돈줄이 막히는, 즉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석화업종이 사실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게다가 지금 석화업종이 끝물을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빅4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2년 동안 18분의 1로 완전히 조각이 나버렸다. 그래서 중국이랑 중동 쪽에 밀려서 가격 경쟁이나 이런 측면에서 밀려서 실적 악화에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석화업종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좀 막히고 있고 뭔가 하다 보니까 국내 석유화학 기업 중에 7곳이 연초에 최대 2조 원 정도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1월에 기사가 나왔었어요. 즉 업황이 좋아가지고 투자해서 뭔가 공장을 더 증설하고 주문이 밀리고 밀려서 안 되겠다 공장을 더 짓자 하고 이제 좋은 의미로 투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돈 땡길 수 있을 때 땡기자, 이런 뭔가 위기를 대비하자, 이런 목적으로 지금 회사채도 발행하고 버티고 하려는 목적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뭔가 좀 암울한 분위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효성화학이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도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죠. 회사 자체로도 안 좋은 상황이고 거래 정지까지 됐고, 이러다가는 진짜 효성화학이 망해버리면 효성화학에 돈 빌려준 투자한 이런 사람들 다 망가지는 상황인데, 그럼 이대로 망하게 될까요? 사실 지금 효성화학도 나름대로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대기업인데 바보가 아니죠. 효성화학 돈 되면 다 판다, 사업 줄매각이라는 이제 영상이 인포스탁 데일리라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었는데, 특수가스 사업부를 최근에 이제 9,200억에 매각을 해서 긴급 자금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고 거래 정지도 풀고 상폐 위기에 몰린 이런 상황도 풀어내려고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 필름 사업부 매각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사업부를 매각을 하면 할수록 효성화학의 덩치와 매출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살아남지 못하면 애초에 이것들도 다 날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지금 현재 석유화학 업종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거를 9,200억 주고 누가 샀다고? 누가 산 거지라고 해서 궁금해서 알고 보니까 계열사에서 산 겁니다. 같은 효성그룹에서 사줬더라고요. 효성화학이 그룹 계열사인 효성 TNC에다가 9,200억에 팔아서 자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전체 효성그룹으로 봤을 때는, 효성화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플러스된 게 맞는데, 전체 효성그룹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똔똔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걸 왼손으로 옮긴 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효성그룹의 자체 재무구조가 개선된 건 아니에요. 뭐 중국이든 중동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대기업이 효성화학의 사업부를 가져갔다. 그럼 효성화학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게 맞지만 효성화학에 있는 사업부를 효성 TNC에 매각을 했다라는 건 그냥 계열사들끼리 돈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성화학 자체가 나아졌지만 사실은 계열사의 전 그룹 내에서의 자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크게 딱히 큰 이득은 없는 상황이죠. 그냥 파산을 막으려고 한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여지고, 다행히 이 계열사를 인수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익도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자본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좀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효성화학의 손실이 재무구조가 개선이 안 되면은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텐데 이걸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효성화학의 손실이 보게 되면은 2023년 12월, 3월, 6월, 9월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즉 분기별로 이제 이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냥 3개월마다 몇백억씩 손실을 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최소 2, 300억씩.
300억씩 계속해서 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2, 300억이 누구 개 이름은 아니잖아요. 효성의 모기업 자본이 2.5조 원 정도가 되고 홀딩스 기준으로 2.5조 원 정도가 되고 효성의 모기업의 자본도 3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전체 그룹의 자본이 3, 4조 원대 추정인데 3, 4조 원 정도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한 달에 2, 300억씩 손실을 본다. 절대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한 달에 회사 그룹 전체 자본이 1% 정도씩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 계속 갖고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효성 TNC에서 한번 자금 수혈해서 살려는 줬는데 그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 효성화학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이 연으로 치면 수천억 단위의 손실이잖아요. 3개월 기준으로 700억 정도씩 손실을 본다라고 하면 7, 4, 28 1년에 대략 3천억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3천억 단위의 손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을까? 회사 그룹 자본 자체가 동나게 생겼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효성화학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베트남 공장에다가 1조 5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대규모 설비를 구축을 하고 큰 사업을 하려고 이제 포부를 안고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 수요도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화학업종은 사실 경제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기 민감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니까 자연스럽게 효성화학도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중동이랑 중국 쪽 경쟁 심화 때문에 가동률 공장을 크게 지었는데 그 중에 가동되는 그 가동률 자체가 50에서 70% 수준으로 저조화돼요. 그럼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나가는데 이 설비를 다 못 써먹으니까 그냥 공장이 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정비는 계속 나가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정유 이 석화업종의 경기 회복이 없으면 고정비를 커버할 만큼의 가동률 확보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뭉텅이 돈이 들어간 후에 손실이 지속되는 이 구조적 상황이 개선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 쪽에서 가격 경쟁을 지금 막 들이밀고 있는데 가격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래요. 가격으로 맞짱 뜨면 무조건 지는 구조라는 거죠. 게다가 중국 경제 상황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 공장들이나 중국 업체들이 지금 다 눈에 불 켜고 미친 듯이 매출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덤핑 물량도 막 여기저기 막 전 세계에 뿌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사실 쉽지 않다 효성화학이. 그래서 업황 개선 안 되면 구조적으로 손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효성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당연히 이런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대기업도 이 수조 원짜리 리스크를 안고 있는 효성화학을 쉽게 인수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매각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회비용을 포기하더라도 효성 측에서 빠른 판단을 해서 뭔가 이걸 체질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던져버리지 않으면 다른 그룹사로 이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효성이 조금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래도 부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효성이 그리고 우리나라 또 대표하는 대기업 중에 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김PB 채널 구독해주시면 유용한 이런 경제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